딸기 유인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부를 잘라보니 생각했던 병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병보다 먼저 차광, 물총량, 그리고 뿌리를 봐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농민들은 딸기 유인묘가 약해지고 시들기 시작하면 병부터 의심합니다. 탄저병인가? 역병인가? 시드름병인가?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니까 작물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잎이 말하고 있고 런너가 말하고 있고 포트 표면 상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병이 아니라 물 총량입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물이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물은 물이 부족해서 죽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물이 너무 많아서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육묘에서는 그렇습니다. 오늘은 딸기 육묘 사례를 통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왜 병처럼 보이는 증상이 나타났는지,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현장 상담하듯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 발견. 먼저 현장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포장은 처광을 오래 했고 포트 표면에 이끼가 많고 런너가 가늘고 옷자라고 있으며 일부 유인묘는 시들다가 고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대부분 한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먼저 흔들리고 그 다음에 작물이 약해집니다. 여러분 농장도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이끼는 늘어나는데 물은 그대로 주고 있고 런너는 길어지는데 굵어지지 않고 잎은 처지는데 상토는 계속 젖어 있는 경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겉으로 보면 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경관리가 먼저 무너진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원인 분석, 잎 상태, 잎만 보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병반이 심하게 터진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어떤 잎은 연하고 어떤 잎은 짙지만 답답하고 어떤 잎은 축 처져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 농민들은 먼저 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 기능이 떨어져도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흙은 젖어 있는데 왜 시드느냐? 그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물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잎만 보지 않습니다. 잎은 결과를 보여주고 뿌리는 원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런너와 생장점. 런너를 보겠습니다. 굵고 짧고 단단하게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가늘고 길고 힘이 없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잎이 부족하면 작물이 빛을 찾기 위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옷자람입니다. 생장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는 있지만 힘이 없습니다. 새잎이 시원하게 밀고 올라오지 못하고 작고 답답한 모습입니다. 딸기는 햇빛을 좋아하는 작물입니다. 빛이 부족하면 묘의 품질부터 떨어집니다. 이끼와 상토 상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포트 표면의 이끼입니다. 이끼가 많다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특히 육묘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끼가 많다는 것은 상토가 오래 젖어 있거나 습도가 높거나 빛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포장은 그 세 가지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물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끼는 단순한 표면 문제가 아니라 근본 환경이 답답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증거 확인, 관부 절단면 분석. 관부는 잘라보셨습니까? 저는 이런 경우 절단면을 꼭 확인합니다. 탄저병은 보통 적갈색과 흰색이 섞인 마블링이 특징입니다. 역병은 수침상으로 시작해 관부 전체가 비교적 균일하게 갈변합니다. 그런데 이번 절단면은 어떻습니까? 전형적인 탄저병 모습도 강하지 않고 역병처럼 전체가 무너진 모습도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이 전혀 아니라고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병보다 먼저 환경 스트레스와 근본 문제를 우선 봐야 하는 사례라고 판단합니다. 보통 농민들은 병을 먼저 의심합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관부가 조금 변색됐다고 바로 병으로 판단하면 방향이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잎을 보면 답이 보이고 뿌리를 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물총량 진단, 가장 중요한 핵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현장에서 병보다 먼저 물총량 진단을 합니다. 농민들은 병을 먼저 찾습니다. 그런데 저는 먼저 물총량부터 봅니다. 왜냐하면 물이 부족해도 문제가 되고 물이 많아도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사례는 물이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닙니다. 작물이 사용하는 양보다 물총량이 많아진 상태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차광을 오래 했고 광량이 줄었고 광량이 줄면서 증산도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물은 예전 기준으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상토는 계속 젖어 있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곤산소가 부족해지고 뿌리 호흡이 떨어지고 세근 기능이 무너지고 결국 물이 있어도 못 먹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흙은 젖어 있는데 왜 시드느냐? 그 이유는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뿌리가 물을 못 먹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농장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 주고 있는 물의 양이 현재 광량과 현재 온도와 현재 증산량에 맞는 물 총량입니까? 결국 핵심은 물 관리입니다. 해결 방법 1단계 차광 완화. 지금은 광량을 회복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갑자기 전부 걷어내지는 말고 단계적으로 밝기를 회복해야 합니다. 과차광을 계속 유지하면 옷자람과 과습이 더 심해집니다. 물총량 재설정. 관수 시간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현재 작물이 실제 사용하는 양에 맞게 물총량을 다시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포트 무게를 보고 속 수분을 보고 배액을 봅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끼 제거. 이끼는 결과이기도 하고 문제를 더 오래 끌고 가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표면 이끼를 제거하고 광량, 통풍, 물총량을 함께 조정해야 합니다. 근권 산소 회복. 뿌리는 물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공기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뿌리를 먼저 봅니다. 뿌리가 살아야 작물이 삽니다. 하얀 세근이 살아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보조관리? 환경을 바로잡은 후에 그린톡톡, 청균만마 같은 관리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환경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좋은 자재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순서는 항상 같습니다. 환경을 바로잡고 물 총량을 맞추고 뿌리를 살리고 그 다음에 보조관리가 들어갑니다. 재발 방지. 첫째, 차광은 계절과 광량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둘째, 물은 원래 주던 양이 아니라 현재 작물이 사용하는 양에 맞춰야 합니다. 이것이 물총량 진단입니다. 셋째, 잎만 보지 말고 반드시 뿌리와 관부를 같이 보셔야 합니다. 관부는 잘라보셨습니까? 뿌리는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보다 먼저 원인을 찾는 습관이 생기면 진단 정확도는 훨씬 높아집니다. 농업은 결국 물관리와 뿌리관리입니다. 오늘 사례를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병이 먼저가 아니라 환경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이번 농가 딸기 유인모 사례는 병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핵심은 병보다 먼저 차광, 물총량, 근곤 환경을 봐야 하는 사례였습니다. 작물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고 옷자람, 약한 생장점, 익기 전가, 젖은 상태에서의 시듬, 그리고 절단면의 반응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농장도 이런 적 없으셨습니까? 이끼가 많아지고 있는데 물은 그대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런너가 가늘어지고 있는데 차광은 너무 오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부는 잘라보셨습니까? 뿌리는 직접 확인해 보셨습니까? 병을 찾기 전에 원인을 찾으셔야 합니다. 잎을 보면 답이 보이고 뿌리를 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는 농업코치 이정 박사였습니다.